자, 갑니다. 이게, 저기,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영어로다가 데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이제 쓴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자유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제 이 자유도라는 게 뭐냐? 뭐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 자유도, 우선 첫 번째 1. 우선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운동 방식. 운동 방식. 자, 운동 방식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트랜슬레이셔널이 있습니다. 자, 트랜슬레이셔널 우리말 번역. 규영아, 우리말 번역 트랜슬레이셔널? 병신이라고요? 뽀르뽀르뽀르뽀 병진 되겠습니다. 자, 병진 무슨 움직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진 무슨 움직임이 병진입니까? 쫙 직선 운동하는 걸 병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움직임 로테이셔널. 우리말 번역은 회전. 그리고 마지막 바이브레이셔널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진동. 즉 아무리 복잡한 움직임이어도 이 세 가지로 분석된다 라고 하는 게 고전 물리학적인 움직임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하나하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럼 이때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자유도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어떤 입자가 가질 수 있는 독립적 움직임의 총 경우의 수. 제 여기 담배 피죠? 그래서 내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나랑 같이 누울 수 없어요. X 반사.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 돼, 안 돼. 그냥 인생을 즐기세요, 제가 알겠죠? 뭐 굳이 그런 걸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anyway, 자 어떤 입자가 가질 수 있는 독립적 움직임의 총 경우의 수를 그걸 여기에 나오는 자유도라고 합니다. 즉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이렇게 병진 운동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회전 운동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서로에게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타날 때 그런 총 경우의 수를 자유도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유도의 말 뜻을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1.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규정할까요? 이 움직임은 병진일 수도 있고 회전일 수도 있고 진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건 수학적으로는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뭘까요? 이게 병진으로 움직이건 회전으로 움직이건 진동으로 움직이건 모든 움직임은 수학적으로는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뭘까요? 바로 정해진 시간 동안의 좌표의 변화. 이게 바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즉 수학적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건
병진이 됐건 회전이 됐건 진동이 됐건 그 물체의 좌표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표현해주면 그게 바로 움직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변해도 어떤 좌표가 고정돼 있으면 그건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좌표가 변했다. 그건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어떤 움직임이 됐건. 자, 그런데 우리 세상은 몇 차원이에요? 우리 세상은 3차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좌표를 뭐로 표현해요? 좌표를 바로 x, y, z의 3요소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움직임이란 좌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움직임이란 정해진 시간 동안에 X 성분의 변화일 수도 있고 Y 성분의 변화일 수도 있고 Z 성분의 변화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세 개가 따로따로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모든 걸 우리가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어떤 분자가 i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경우 뭐 예를 들어서 H2 분자는 i가 그럼 얼마란 얘기인 거예요? H2 분자는 i가 얼마란 얘기예요? 준영 얼마란 얘기예요? H2 분자는 i가 얼마예요 그러면? 아 되게 어려워요? 어떤 분자가 i개의 원자로 구성되었다 라고 하면 수소 분자에서 i는 얼마예요? 2. 무슨 말 알겠죠? CO2 i 얼마예요? CO2 i 얼마예요? 3. 그렇죠. 민판도 말을 하는구나. 민판 고마워요. 와, 민판도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와, 민판 고마워요. 그래. 민판,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수치를 i라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자가 i개의 원자로 구성된 경우 그 분자 움직임의 총 자유도 그거를 F라 한다면 값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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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I.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자, 잘 봐요. 이런 분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는 x1, y1, z1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 얘의 좌표는 x2, y2, z2라고 해요. 당연히 같아요? 절대 달라요? 절대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결합 거리를 가지고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뭐가 변하는 거라고요? 시간에 따라 어떤 좌표 성분이 변하면 그게 무조건 움직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해보면 XYZ, XYZ에서 얘 해서 이거 다 고정돼 있고 이거 하나 변했다고 쳐봐요. 이거 하나 변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X1이 변해서 수소 원자가 여기 있는데 X1이 변해서 그 다음 수소가 이 위치로 움직였다고 쳐봐요. 이때 YZ 좌표는 고정돼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변했다? 얘는 고정돼 있는데 얘 하나만 좌표 성분 하나가 변했다? 무슨 움직임이에요? 진동이잖아요. 진동. 가만히 있고 얘 하나만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걸로 끝나겠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어요. 다시 돌아오는 진동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좌표에 대해서 하나만 변화시키건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변화시키건 그 모든 것들이 병진, 회전, 진동을 다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변수들의 자유도가 총 몇 개냐? 바로
3i개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3은 뭐겠어요? x, y, z 좌표. 그 x, y, z 좌표를 가진 i개의 분자 곱하기 3. 그럼 여기 i 2 넣으면 6이죠? 즉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독립적인 움직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독립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i개 원자로 되어 있는 분자의 총 자유도는 무조건 3i개입니다. 고전역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3 경우별 자유도 분석. 자, 우선 첫 번째 1 단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 자, 예를 들어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요. 뭐 힐륨, 니온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쟤들은 알갱이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갱이 하나가 그냥 분자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녀석에서도 뭐가 나타날 것이다?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움직임이 총 몇 가지가 나타날 거냐라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1, 세 가지 병진운동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알갱이가 X축으로 건, Y축으로 건, G축으로 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알갱이는 무조건 X, Y, G축으로의 병진운동은 무조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뭐가 됐건 여기서 나타나는 트랜슬레이셔널의 자유도는 3.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두 번째 2 딸랑 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 하나가 홀로 존재한다면, 다른 녀석들이 간섭하지 않고 홀로 존재한다면 점 하나는 no 회전.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점은. 그래서 단원자 분자는 회전 자유도가 얼마? 0입니다. 그 다음 단원자 분자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점이 진동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점은 진동도 없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 자유도도 0.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저기에 있는 병진 자유도, 회전 자유도, 진동 자유도 다 더한 게 바로 전체 자유도일 텐데, 전체 자유도는 항상 3 곱하기 i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원자 분자는 i가 얼마예요? 단원자 분자는 i가 1이니까 3 넣고 0 넣고 0 넣으면 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단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회전, 진동 고려하지 않고 세 가지 병진 운동만 고려합니다. 알겠죠? 기억나겠니? 그 다음 두 번째 2 이원자 분자. 자, 이원자 혹은 이렇게 있습니다. 혹은 선형 분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원자 분자는 예를 들면 뭐 H2, 뭐 O2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선형이라고 하는 건 뭐 CO2 뭐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 선형 분자는 이런 식의 자유도가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일, 여기서도 병진 운동은 몇 가지가 나타날까요? 이원자 분자건 선형 분자건 이게 점으로 생겼건 길쭉한 직선이건 x, y, z축 몇 가지 병진 운동이 가능해요? 세 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병준 자유도는 뭐냐면 always 항상 3입니다. 언제나 3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단원자 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양이 별의 별 모양이어도 이제 병진 자유도는 무조건 3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몇 가지 회전 운동이 가능할까요? 선형 분자이거나 이원자 분자면 몇 가지 회전 운동이 가능할까요? 도원? 몇 가지가 가능할까요? 두 가지. 제역 몇 가지 가능할까요? 제역이가 내가 자꾸 제역 이름 부르기가 좀 무서워요. 네. 두 가지예요? 시연이 몇 가지? 두 가지. 맨판 몇 가지? 두 가지인가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원자거나 선형 분자는 그 회전 자유도가 로테이셔널 프리덤이 2입니다. 그럼 이게 왜 두 가지냐면요. 왜 두 가지냐면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수소 분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소 원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져서 여기 수소 원자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두 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수소 분자인 거죠.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의 회전을 위해서 자, 회전을 할 때는 항상 그 물체의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까? 중심이란 말을 썼네. 무슨 중심? 무게 중심을 토대로 회전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무게 중심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간단하게 좌표를 설정을 하면 요거 G축이라 하고 그 다음 요거 Y축이라 하고 요거를 이제 X축이라고 하고 이거는 Y축이라 할 수 있지. 맞습니까? 이때 여기서 어떤 회전들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 X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회전 가능합니다. 즉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유 이게 다 잘려있어.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수소 분자가 결합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X축을 토대로 회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식의 회전 충분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뭐 가능하지. 그 다음 어떤 회전이 또 하나 가능하냐면 요런 회전이 또 하나 가능합니다. 맞나요? 이건 어떻게 회전하는 거냐면 요렇게 있는 그 뭐냐면은 이 H2 분자가 자, 요 회전은 요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요렇게 알겠죠? 근데 이 회전은 요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충분히 불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한 회전이죠. 이때 짠! 이 회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자, 이건 뭐냐면 결합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회전은 요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요렇게.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죠. 왜 이건 가능한데 왜 이건 안 되죠? 방금 제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좌표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또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방금 제 얘기가 한 저 얘기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왜 이런 회전은 고려할 수 없을까요? 왜 이런 회전은 고려할 수 없을까요? 물리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물리학 시간에 다 배웠어요. 왜 이런 식의 회전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응? 바로 이 회전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0이기 때문이에요. 이 회전의 관성 모멘트가 0이라는 거 알겠어요? 도원 알겠어요? 자, 관성 모멘트의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 뭐예요? 관성 모멘트의 가장 기본적인 수식. 바로 mr 제곱. 이게 관성 모멘트의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잖아요. 이걸 막 이렇게 질량 중심이 여러 개면 막 더하고 막 질량이 연속적으로 변하면 벽분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성 모멘트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아까 원자를 뭐로 정했어요? 원자를 뭐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원자가 뭐예요? 원자가 점이라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소 원자를 이렇게 구처럼 그렸지만 실제 수소 원자는 어떻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점이에요. 점이라고요. 점은 이게 뭐예요? 점은 이게 뭐예요? 점이라고 한다면 관성 모멘트에서 질량이 회전 반지름이 아니잖아요. 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돌렸을 때 질량을 중심으로 한 회전 반경이 얼마예요? 점은 0이잖아요. 점은 크기가 없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0이에요. 그럼 관성 모멘트가 0이겠죠. 관성 모멘트가 0이면 회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회전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이런 식의 거시적인 물체는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잖아요. 왜? 점이 아니니까요. 점이 아니니까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거리가 있고 관성 모멘트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점으로 가져간 녀석에서는 크기가 없기 때문에 회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으로 돼 있는 분자는 몇 가지 회전 방식? 2가지 회전 방식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요거 이해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진동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진동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바이브레이셔널 방식인데 얘는 전체 자유도에서 병진 자유도와 회전 자유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 수식이 항상 성립돼야 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어찌됐건 전체 자유도는 얼마죠? 어찌됐건 전체 자유도는 언제나 얼마죠? 3i죠? 전체 자유도가 무조건 3i라고 했잖아요. 원자의 3배. 그 다음 빼기 병진 운동 자유도 얼마죠 지금? 3. 회전 자유도 얼마죠? 3 넣고 2 넣으면 뭐예요? 5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 자유도는 이온자 분자이거나 선형이거나 3i 빼기 5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수소 분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수소 분자. 그럼 수소 분자 같은 경우 i가 얼마입니까? i가 자 2죠 2.
그러면 2 넣으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한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약간 기하학적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자, 어디 지워볼까? 어디 지워볼까? 어디 지워볼까?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규현아,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자. 퀴즈 다음의 경우 가능한 진동 방식. 자, 어떤 진동 방식이 가능하냐? 자, 예를 들어서 H2. 자, 방금 여기 얘기했듯이 진동 자유도가 3 곱하기 빼기 5니까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한 가지죠? 그럼 수소 분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진동 방식은 뭐가 있을 거냐? 수소 원자 두 개를 연결해 놓았을 때 어떤 진동이 가능할 거냐? 이런 식의 진동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직관적으로 되게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자 두 개가 이런 식의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진동 한 가지가 수소 분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자, 생각해보니 뭐 되게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아주 단순해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수소 원자 두 개가 뭐 수소 분자가 되는데 진동을 이렇게 하더라. 되게 이상해요. 생각해보면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CO2. CO2면 그럼 진동 자유도가 몇 가지일까요? 몇 개일까요? Q형아, 몇 개?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Q형아, 뭐라고요? 방금 Q형이가 막 이랬어요. Q형이가. 그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개? 저기 몇 개?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준영? 재혁이는 두 개라고 그랬거든요? 규영이를 믿고 싶어요? 재혁이를 때리고 싶어요? 뭐? 규영이를 믿고 싶어요? 재혁이를 때리고 싶어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거를 뭐가 넘어설 수는 없구나. 다른 것들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바로 네 가지겠지. 네 가지. 진짜 규영아, 규영아, 재혁이 답답하죠? 그렇진 않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네 가지입니까? 별거 아니고 이거잖아요. 3i 빼기 5. 3i 빼기 5니까 3 곱하기 딴짓하는 재혁. i가 얼마야 지금? i CO2면 i가 얼마예요? 3. 그 다음 뭐 빼요? 5. 그럼 값이 얼마예요? 이제 선생님 얘기도 쳐다보지도 않네 이제. 뭘 보는데? 구부리고 보면 각도가 거기를 보는 건데 지금 어디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다리를 보고 있다고요? 저 이상한 사람이네. 하여튼 이거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 네 가지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 네 가지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규영아, 이 네 가지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네 가지 진동 저런 게 입시에도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나올 수 있어요. 왜 저런 게 입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가 왜 굳이 저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걸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지구온난화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은 아닌데 10년 전에 나왔어요, 이거. 10년 전에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CO2의 진동 관련해서 서울대에서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지구온난화 알죠? 지구온난화. 그 지구온난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CO2인데 저 CO2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지 그 분자적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저기서 네 가지 진동 방식 그려볼 수 있겠어요? 내 칠판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시작! 아이고. 자. 좀 뭐예요? 준영 방금 뭐 봤어요? 어? 아, 켰는데 유튜브를 틀었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 것이냐? 자, CO2를 그렸습니다. CO2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 이 CO2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CO2를 그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몇 가지요? 어쨌거나 몇 가지여야 돼요? 어쨌거나 네 가지잖아요. 그럼 네 개를 그린 거야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기하학적으로 가장 예상하기 쉬운 거 바로 얘는 고정돼 있고요. 요 두 개가 요렇게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에 있는 탄소는 가만히 있고 양쪽에 산소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 자,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기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런 진동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진동이 하나가 가능하냐면 바로 요 두 개의 산소 있죠? 두 개의 산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탄소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진동이 가능합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어떤 움직임인지 알겠어요? 준영? 앞으로? 앞으로. 나랑 간단한 실험을 좀 해주세요. 나랑 간단한 실험을 좀 해주세요. 자, 준영이한테 박수! 자, 준영,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두 개가 산소 원자라고 해요. 중간에 있는 게 탄소 원자고요.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이 움직임은, 자, 산소 움직여봐. 시작. 첫 번째. 첫 번째. 움직여봐. 산소. 요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요 산소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탄소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준영이는 어떻게 해주면 돼? 준영이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리를 띄우고 시작. 알겠죠? 요런 진동. 요게 두 번째 진동이에요. 됐죠? 알겠죠? 오, 잘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진동은 뭐냐? 세 번째 진동은 지금 제시되어 있는 요 축을 편의상 Z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Z축을 포함하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YZ 평면이라 하자. 요 YZ 평면에서 산소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탄소가 위로 올라가는 진동이 가능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준영이는 산소 두 개를 놓고
위아래로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하고. 자, 시작. 아이. 자, 위아래. 알았어. 시작. 요렇게. 요런 진동. 아시겠죠? 요런 진동. 됐죠? 여기 세 번째고. 준영.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멋져요. 자, 그 다음. 자, Z축을 포함하는 평면, YZ 평면 말고 무슨 평면도 있을 수 있어요? 얘는 ZX 평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때는 산소가 움직이는 방향과 탄소가 움직이는 방향이 ZX 평면에서 서로 달라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준영이 이제 산소를 이렇게 알겠죠? 자, 준영이 앞으로 시작. 이렇게. 됐죠? 어떤 진동인지 알겠죠? 자, 고생해준 준영에게 박수! 준영 대단해요. 준영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4가지긴 4가지인데 여러분 이 4가지가 2가지로 구분되는 거 알겠어요? 이 4가지가 성격상 다 진동은 맞는데 이게 성격상 이게 2가지로 구분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걸까요? 어떻게 2가지로 구분될까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다 진동 같지만 2가지로 구분되고 에너지 상태도 꽤 달라져요. 2가지로 구분돼요. 어떻게 2가지로 구분될까요? 뭐라고? 산소의 진행 방향이요? 그게 어떻게 달라져요? 다른 방향? 같은 방향? 이건 다 같은 방향이고 이건 다른 방향이고 이렇게 되나? 아닌데? 반대인가? 뭐 여하튼 그런 거?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한 축에서 벌어지냐 평면에서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얘를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이 2가지를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진동 중에서. 그리고 이 둘은 밴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동은 2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진동하고 밴딩 진동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 스트레칭은 결합 길이가 변합니다. 그리고 밴딩은 뭐가 변하는 거겠습니까? 밴딩은 뭐가 변하는 겁니까? 그렇지. 결합 각이 변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진동을 하는데 진동은 되게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동 중 결합 길이가 변하는 걸 스트레칭이라고 하고요. 결합 각을 변화시키는 걸 밴딩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둘 중에 어떤 게 고에너지일까요? 어떤 게 고에너지일까요? 어떤 게 고에너지고 어떤 게 저에너지일까? 쉬야. 어떤 게 고에너지일까요? 그래서 봐, 이 또 게임하고 있는 거야. 이 동판 또 게임하고 안 보. 동판. 찬유야 이겐 또. 아까 동판이었는데. 찬유야 소리 잘 들려요? 들려요? 짜잔. 찬이야 소리 잘 들어가요? 또 대꾸가 없는데요? 또 롤을 하고 있다고요? 정말. 좋아요. 이재혁인데요, 이건 또? 재혁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시우. 시우도. 이야, 시우 재혁이랑 같은 사람. 쟤랑 갖고 싶진 않아요? 농담. 저 어쨌건 그래, 알았어요. 좋아요. 이제 이거 진짜 이거 창유 진짜 진짜 이 게임하고. 자, 어쨌건 자, anyway. 자, 둘 중에 누가 더 고에너지? 저기 누구야? 저기 돈버스 누가 더 고에너지? 바로 어떤 게 더 고에너지냐를 판단하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는 무슨 수식 같은 걸 들어서 막 엄밀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즉 지금 이 일은 가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진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자, 이거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무슨 상황이에요? 진짜 우리 자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진짜 자연에서 벌어지니까 자연과학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 자연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연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예상을 하라고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실제 우리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자,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구리 파이프에 자석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거 예상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럼 구리 파이프에 자석 떨어뜨리면 되게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그럼 천천히 떨어질지 그냥 떨어질지 예상하라는 건데, 예상이고 자시고 뭐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하면? 직접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나중에 들더라도. 그럼 이것도 상상인 거예요? 실제 세상이 이런 거예요? 실제 우주가 이렇다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할 때 제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실험. 실험에서 더 고에너지가 있고 더 저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저거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험인데, 지금 시험장에서 연필하고 종이밖에 없어. 그럼 실험을 어떻게 해? 실험을 어떻게 해? 이런 종류의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자연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좀 생소한 걸 던진 다음에 해보면 어떻게 될까를 예상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 대한 뭐 스키마가 있으면 답하면 되지만, 스키마가 없는 경우 진짜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답이 뭐냐? 실험에 나온 결과예요. 그럼 당장 실험해야 되겠죠? 근데 시험장에서 어떻게 실험하냐고요? 바로 내 몸에다가 실험하면 됩니다. 내 몸으로 실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 역시 자연이에요, 자연 아니에요? 인간의 몸 역시 자연이죠. 그럼 여러분, 내 몸에 일어나는 자극은 내가 잘 몰라요, 스스로가 굉장히 잘 알아요? 내 몸에 일어나는 자극은 스스로가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 현상 역시 자연이에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 생명으로서 몸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내 몸에다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 오는 그 자극의 정도를 내가 느끼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매우 자연이죠. 그게 답이에요, 그냥. 그게 답이라고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재혁,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고문할 거야. 자, 고문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어떻게 할 거냐면, 자기 양 다리를 각도를 변화시켜서 30도씩 각도를 변화시킬 거예요. 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다리 찢겠다는 얘기죠. 다리 찢어서 30도만큼 이렇게 각도를 변형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다리를 관절에서 뽑았다가 끼웠다가 할 거야. 둘 중에 골라. 하드코어군요. 하드코어. 이게 재혁이가 이 뭐냐면 이게 고통의 강도에 대해서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재혁이는 두 번째 걸 골랐지만 상상을 통해 알 수 있죠. 어디가 훨씬 아프겠어요? 어디가 훨씬 아프겠어요? 자, 여러분의 팔다리 각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프겠어요? 관절에서 뺐다 뽑았다 하는 게 어떤 게 당연히 더 아프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디가 훨씬 고에너지겠어요? 바로 스트레칭이 무조건도 고에너지예요. 모든 진동에서 아시겠죠? 교양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모든 화학결합에 대한 진동에서 스트레칭이 훨씬 더 고에너지입니다. 뭔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요? 그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했다가 지구 복사를 하죠. 그 지구 복사한 열 에너지가 저기 뭐냐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걔를 누가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온난화 기체가 지구 복사열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 지구 복사열을 어떤 방식으로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진동 방식으로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구에서 복사하는 열 에너지의 파장 혹은 진동수가 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분자의 진동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구 복사열을 하필 이산화탄소나 메테인들이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구 복사열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를 덮고 있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진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진동이 나중에 결국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냐면 몇 가지 진동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딱 느낌이 와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개수가 많아질수록 진동 방식은 적어져요? 진동 방식은 갑자기 많아져요? 진동 방식이 갑자기 많아지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며 진동 방식을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녀석 같은 경우는 진동 방식의 개수까지는 계산할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동할 거다를 100%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진동할 거다를 100% 예측하는 기하학적 방법이 있어요. 이미 수학자들이 그걸 다 계산해 놨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룹 디오리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 군론. 그래서 군론이라고 하는 수학을 배우게 되면 이 군론 안에 일반적 분자의 진동 방식을 예측하는 계산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서 배우세요. 알겠죠? 대학 가서 배우세요. 나도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분자의 이런 직관적 진동 방식은 문제를 낸다고 하면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무슨 다른 건 낼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구조적으로 달라지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거 2개 정도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이런 진동 방식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교양 알겠니? 그 다음 자 저기 치우고 자 1, 2, 3에 3은 1, 2 외. 자, 아까 1로 예로 들었던 게 뭐예요? 1로 예로 들었던 게 단원자 이상기체였죠. 기억나죠? 2는 뭐였어요? 2는 선형이거나 이원자 분자였죠? 그러면 3은 뭐겠어요? 1, 2 말고 나머지 다. 무슨 말이겠어요? 1, 2 말고 나머지 다. 그러면 이 3은 지멋대로 생긴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냥 별의 별 놈들 다. 무슨 말이 알겠어요? 1, 2 빼고 나머지 다. 자, 이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 트랜슬레이셔널 몇 가지?
트랜슬레이셔널 3. 알겠죠? 두 번째 로테이셔널 몇 가지? 막 지맘대로 생겼어요. 그냥 막 그러면 로테이셔널 몇 가지가 있어요? 이때는 3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맘대로 생겼으니까 XY 지축에 대해서 전부 다 서로 다른 관성 모멘트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막 지맘 뭐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뭐 이게 뭐 좀 제일 이상하게 생긴 거 뭘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거 좋은데 없나? 그래 뭐 이런 거 이게 또 조금 규칙적이긴 하지만 이런 거 자 X축 회전 가능하죠? Y축 회전 가능하죠? G축 회전 다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지맘대로 생긴 애들은 XY 지축에 대한 모든 회전 방식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생긴 애들은 회전 방식이 3가지. 그러면 바이브레이셔널 몇 가지? 자, 바이브레이션을 몇 가지겠어요? 자, 이쯤 되면 바로 쓸 수 있잖아요. 뭐겠어요? 바로 3i 빼기 6이겠죠? 어차피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되니까? 다 더하면 3i가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중간에 지운다. 중간에 지울게요. 8 4 아니 그 다음에 4.2 자 4.2는 뭐냐 바로 그 유명한 이퀴퍼티션 테오렘이라고 합니다. 이퀴퍼티션 테오렘 우리말 번역? 우리말 번역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민펀 우리말 번역? 그래. 시험 우리말 번역? 동원 우리말 번역? 좋아요. 제 우리말 번역?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 등 분배 원리입니다. 등분배 원리. 자, 등분배 원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무수히 많은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뭐 합니까? 서로 들이받습니다. 서로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그 속력 분포 같은 데서도 기체 분자는 정지에 있는 기체 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지에 있는 기체 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분자끼리는 끊임없이 뭘 하기 때문에 서로 들이받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수히 많은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운동 에너지가 서로 교환됩니다. 자, 서로 교환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그냥 병진만 할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병진만 할 생각이었는데 또 다른 분자가 와서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경우 그냥 충돌이 충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충돌을 하는데 또 다른 분자가 이 분자의 무게중심을 비껴서 때린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무게중심을 비껴서 때린 덕에 어쨌건 두 분자가 충돌을 했으니까 나의 병진도 변하긴 하겠지만 충돌이 무게중심에서 벗어나서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병진만 하던 녀석이 병진의 경로도 바뀌면서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병진만 일어났던 것이 충돌을 통해 회전 같은 것들이 유도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전만 하던 것들이 마치 타자가 배트를 휘둘러 공을 때려 병진을 시키듯 회전을 하던 것이 다른 녀석을 때려서 또 병진을 유도시킬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진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정면으로 때리는 바람에 울컥울컥울컥 진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충돌을 통해 운동 에너지가 교환된다는 말은 아까 자유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병진, 회전, 진동이 서로서로 막 에너지를 주고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기체 분자는 무수히 많죠. 거의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체 분자는. 기체 분자는 무한대로 많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체 분자가 모여있는 개수를 우리가 보통 무슨 개수라고 해요? 기체 분자가 모여있는 개수를 우리가 보통 몇 개라고 얘기를 해요? 기체 분자가 모여있으면 보통 몇 개쯤 있다고 얘기해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여있다고 하죠? 아보가드로 수는 값이 얼마예요? 10의 23승계잖아요. 10의 23승계면 인간 입장에선 거의 무한계의 개수지. 걔들끼리 끊임없이 무한번의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계속 병진, 회전, 진동이 계속 서로서로 교환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진, 회전, 진동 모두의 평균적으로 같은 크기의 운동 에너지가 분산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병진 운동만 막 하고 있었던 시스템들도 충돌을 통해서 회전이 일어나면 결국 병진, 만약에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충돌을 막 해버리면 병진이 가지고 있었던 100의 에너지가 회전에도 50만큼 전달돼서 병진 운동도 50만큼, 회전 운동도 50만큼 하는 시스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무한계가 무한번 충돌하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논리를 뭐라고 부른다? 등분배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등분배 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한다? 병진과 회전에서는 자유도 1당, 자유도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T만큼 배분된다. 고 가정해줍니다. 병진 자유도 한 개, 회전 자유도 하나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BT만큼 분산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2분의 1의 상수고요. T는 뭐겠어요? T 그냥 온도고요. 온도. KB가 뭐예요? KB가 그간 볼츠만 상수 되겠습니다. 자,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값은 대략 얼마예요? 자, 그리고 볼츠만 상수 정의가 뭐예요? 정의. 볼츠만 상수 정의가 뭐예요? 볼츠만 상수 정의. 시연, 볼츠만 상수 정의가 뭐예요? 응? 뭐라고요? 글쎄. 또한 볼츠만 상수 정의가 뭐예요?
바로 봐.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것입니다. 이게 볼츠만 상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Q형 기체 상수 값은? 기체 상수 값이 얼마예요? 정답! 8.31입니다. 이때 단위는? Q형화체의 단위는? 오, 바로 줄, 켈빈 역수, 모레 역수입니다. 그 다음 나누기. 기체 상수는 값이 얼마입니까, 준영? 응? 이게 기체, 이게 N. 이거 아보가드로 수는 내가 말을 잘못했네. 아보가드로 수는 값이 얼마입니까? 오,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 단위는? 자, 아보가드로 수 단위 얼마입니까? 제가 뭐라고요? 모레 역수입니다. 개는 단위를 없다고 써줍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는 모레 역수입니다. 그래서 볼츠만 상수는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수점 요자로 나누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8을 6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8을 6으로 나누면 대략 값이 1.38 정도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밑에 10의 23승 있죠? 위로 올라가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고요. 그 다음 단위를 보면 몰 약분되고 뭐만 남아요? 줄 퍼 켈빈 만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볼츠만 상수에 대해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요걸 해본 건 요 단위 때문이에요. 요 단위 때문에 해보자고 한 거예요. 볼츠만 상수의 단위가 뭐라고요? 줄 퍼 켈빈. 알겠죠? 그러면 이 온도의 단위가 뭐예요? 온도의 단위. 온도의 단위가 켈빈이잖아요. 그러면 줄 퍼 켈빈에다가 켈빈이 곱해지면 이게 총 무슨 단위가 되는 거예요? 줄 단위가 되는 거죠. 즉 운동 에너지 단위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일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t만큼 분산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위에 줄게요. 위에 줄게요. 줄게요. 근데 묘하게도 진동에서는 자유도 1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BT 곱하기 2 만큼 배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진과 회전은 2분의 1 kBT만큼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데, 진동은 그것의 더블링. 왜 더블링일까요? 더블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좀 더 많을까요? 왜 좀 더 많을까요? 왜 진동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그러니까 2배까지는 뭐 그럴까 쳐도 어쨌건 2배건 3배건 진동은 저 운동 에너지가 더 많이 배분된다는 얘기예요. 왜 더 많이 배분될까요? 바로 봐. 이것 때문에. 민판 깜짝 놀랐죠. 야, 한시 끊어야 된다니까. 언제요?
진짜로요? 5일 전에요? 지금 안 핀 지 5일 된 거예요? 엄마도 아세요? 엄마는 몰라요? 엄마는 오늘도 피신 줄 아시죠? 엄마는 오늘도 피신 줄 아시죠? 그래요? 근데 왜 5일 동안 참았어요? 없어서? 없어서 참은 거예요? 누가 뺏어갔구나. 누가 뺏어가서 못 핀 거죠? 알겠습니다. 누가 뺏어간대요?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뭘 하시면서 뺏어가셔요? 뭐 정지요? 출석 정지요? 출석 정지가 뭐예요? 정학이라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할 권리가 있거든요. 네, 되게 유명한 철학자가 했던 말이라, 사실 담배를 피는 게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사법체계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호 중에 하나인 거죠. 다만 스스로를 파괴하는 기호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10대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게 페널티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10대 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한테 페널티를 주는 선생님도 그걸 알까? 그런데 근데 어쨌건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참에 좀 참아보는 건 어때요? 아무래도 성장기인데. 그래요. 그럼 약간 하도 들어서 귀찮겠지만 담배를 폈을 경우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그건 좀 덜 오거든요. 느낌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쇼킹하게 올 수 있는 것 중에 담배를 폈을 때 나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 가래. 그것도 좀 그것도 쇼킹하게 오질 않아요. 담배를 폈을 때 가장 쇼킹한 거, 담배를 폈을 때 가장 쇼킹한 거, 이게 인간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머 이렇게 되는, 담배를 딱 펴버리면 바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게요? 엄마가 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안 서요. 담배를 피면요 안 서요. 정말이에요. 왜냐면 니코틴에 어떤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니코틴에 혈관 수축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그라를 투입해서 잔뜩 혈관을 팽창시켜 놓은 환자가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잖아요. 바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절대 정력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100% 성생활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주 빈약합니다. 굉장히 빈약합니다. 담배를 피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무슨 말 알겠어요? 나는 내 딸이 만나는 남자친구가 성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난 내 딸들이 곧 만나게 될 남자친구들이 성적으로 아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한 요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라고 사귀었는데 비실비실해가지고 잘 쓰지도 않고, 나 그런 놈이 사귀면은 나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게 담배를 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끔찍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암 걸려요, 뇌졸중 걸려서 직사해요, 이런 거는 안 와닿거든요. 안 와닿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담배를 피면요 딱 보고 어머 제 정력 어떡할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판 뭐가 확 오지 않아요? 확 오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혁이나 민재 같은 애를 볼 때 정력 이러면서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1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그 니코틴의 혈관 수축 효과 때문에 그래요. 니코틴은 빠는 순간 혈관이 확 수축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재혁이를 볼 때마다 그걸 상상하는 거죠. 재혁이 볼 때마다 오 재혁 이게 막 무슨 곧 대학도 가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해야 될 텐데 안 되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무슨 말 알겠죠? 준영아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매우 심각하고 이거 안 돼. 이건 그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거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담배의 위험입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자, 왜 더블링일까요? 왜 더블링일까요? 바로 진동 운동은 입자의 운동뿐 아니라 입자가 연결된 화학 결합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당연히 진동은 질량을 가진 물체의 움직임 맞죠? 질량을 가진 물체의 움직임, 확실히 운동 에너지 맞죠? 진동은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화학 결합이 충돌을 통해서 떨기 시작해요. 그러면 화학 결합 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충돌을 통해서 결합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가만히 유지하고 있던 결합력에 비해 수축하거나 늘어나거나 수축하거나 늘어나면 화학 결합력이 여전히 같을까요? 분명 변했을까요? 자, 가만히 있을 때 화학 결합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와서 때려서 진동하면 이 화학 결합력이 유지될까요? 화학 결합력이 변할까요? 변한다니까요. 그 화학 결합이 변하는 만큼 위치 에너지가 변할 거고 그 위치 에너지의 변화에 운동 에너지가 더 쓰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동은 보통의 움직임에 비해서 배분되는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실험적으로 2배쯤 된다라는 가정을 이퀴파티션 티오렘이라고 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각 경우별 이제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됐다. 저번 주에 그거 내가 숙제를 못 받았는데 낼 사람 내고 가세요. 알겠어요? 저번 주에 줬던 거 내가 2개밖에 못 받았거든요. 해왔는데 낼 사람 내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 좋아. 똥판찬.